지난 시간에 어떤 수업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시간은 한 25분 내외, 두 번째 시간은 20분 내외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의 단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전략 방향, 그 다음에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죠. 그럼 이번에는 그것보다 조금 하위 단계인 경영 목표 수립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고찰을 할까 합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도 어려웠는데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경영 목표에는 단기 목표, 장기 목표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 발전 계획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비즈니스 기획의 경영 목표 수립 중요도로 따지면 한번 저 따져볼까요? 10점까지 간다 그러면 경영 계획 수립 한 6점 정도, 환경 분석 10점 만점에 10점 정도, 경영 계획 수립, 경영 목표 수립 한 5점 정도, 6점 정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여를 하고 싶네요. 그만큼 사업 환경 분석에서 모든 게 연결이 됩니다. 제가 아마 이 수업에서도 그 부분을 또 한번 강조를 할 거예요.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중장기 경영 목표 수립을 위한 핵심 성과 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집중력이 좋으신 분들은 제가 실행 계획서 그 부분에 성과 지표 이 부분에 항목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여러분들이 그 표상에 성과 지표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성과 지표를 왜 도출해야 되는지를 가볍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좀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연간 경영 목표 수립을 위한 핵심 성과 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이 성과 지표 중심으로 되지 제가 중장기 경영 목표, 연간 경영 목표를 딱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각 핵심 성과 지표별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목표 설정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이게 논리 갖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보고를 하다 보면 목표 설정은 어떻게 측정할 거지? 이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건 매출 목표이기 때문에 현재 매출의 몇 %를 좀 감안해서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이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설명하시면 돼요. 아니면 산업평균이 지금 몇 %의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과 지표는 매출액의 총 13%를 증액했습니다. 타기업도 벤치마킹 한 결과 거의 유사한 수준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학습 내용은 성과지표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개념인데 크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이 수업이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조금 축약해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갖고 수업을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업 환경 분석의 활용 이렇게 돼 있죠.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략 수립 계획 단계, 방향 설정 단계고 여기서 경영 계획 수립이 큰 목표가 됩니다. 경영 계획에는 중장기, 단기, 초단기도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고 연간 계획, 그 다음에 3년 내지 5년 내지의 계획을 담는 것이 일반화된 관행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액션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제가 전전 시간에 아주 강조드렸던 것처럼 전략 방향 도출, 중장기 방향 도출 자체가 꼭 경영 계획 수립, 경영 목표 수립 이것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제가 다시 또 강조합니다. 포피 전략을 수립하는데도 필요하고 신규 아이템을 선정하는데도 필요하다. 그게 중장기 발전 계획의 큰 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중장기 발전 계획에 신규 아이템이 독립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 이해를 해주세요. 경영 목표 수립, 신규 사업 투자, 신규 아이템 기획 모든 것을 포괄할 수도 있지만 각각의
독립적으로 중장기 전략 방향 설정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계획 체계도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을 전략 체계도와 비전 체계도로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도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경영 이념은 10년 내지 20년 이상의 목표, 경영 비전 및 목표는 5년 내지 10년, 그리고 중장기 경영 계획은 3년 내지 5년, 그리고 연간 경영 계획은 1년 단위로 구성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이 내용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많이 좀 질문도 있고 중장기 발전 계획은 한 몇 년 정도 수립하려고 해 3년에서 5년입니다. 그러면 뭐 5년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경영 이념을 수립하는 건 상당히 그 난이도예요. 그냥 이렇게 남들이 한 거를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비슷하게 만들면 되는데 근데 기업들이 좀 어느 규모가 있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외부 유명 컨설팅 기관과 협업을 유지하면서 경영 이념을 만들어냅니다. 단계별로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컨설턴트나 전문가들도 자기들의 매뉴얼을 갖다 놓은 것을 보면서 업무를 수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맨 땅에 맨 종이를 탁 줘놓고 야 전략 수립해라 이러지 않습니다. 그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수님들께서는 뭐 전략과제 도출해서 제시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수업 내용을 참고하셔갖고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NCS 학습 모듈을 참고하시는 게 가장 무난한데 이상하게 경영계획 수립과 경영 목표 수립은 NCS 학습 모듈이 좀 불분명하고 좀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좀 난이도가 있어서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도 된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영계획 체계도와 전략 경영 차원과 통제 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비교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장학재단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실행계획 세분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서식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끔 변형시키셔도 되고 아마 대부분의 기업도 각각의 이 서식이 존재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서식에 국한하지 말고 다양하게 변형돼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경영 목표 수립하기가 되네요. 핵심 성과지표의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성과지표 KPI라고 보통 설명을 하고 키 퍼포먼스 인덱스, 키 퍼포먼스 인덱스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적인 요소들로서 성과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핵심 성공지표 KPI, 키 퍼포먼스 인덱스 이것을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험 내기가 좋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전략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어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쓰는 단어, 핵심 성과지표, KPI가 어떻게 되지?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핵심 성과지표, KPI, 키 퍼포먼스 인덱스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KPI는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성원들이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NCS 학습 모듈에서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특히 핵심 성과지표를 KPI로 설명한다는 거, 통칭돼서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개념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제가 쭉 설명을 했어요. 포트폴리오는 여러 분야에서 쓸 때마다 좀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하세요 이런 요청을 받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제시했던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포트폴리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맨 위에 설명한 것처럼 자신의 업무 능력과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 또는 관련 내용 등을 집약한 수입처리나 작품집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가장 일반화된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쪽에서는 포트폴리오는 위험을 그러니까 리스크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분산을 시킨다 할 때 포트폴리오라는 개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부분은 설명하고 있지 않죠. 두 번째, 효율적 포트폴리오란 기대 수익에 대해서 제거 가능한 위험을 제거한 포트폴리오로서 위험의 증가 없이는 추가적인 기대 수익도 얻을 수 없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의 개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고, 사업을 통해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원천 기술의 확보를 위해 어느 부분의 사업을 축소할 것인가, 때로는 확대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개념이다.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학습 모듈에서는 축소의 개념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재해석을 했습니다. 사업을 축소할 수도 있고 확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업의 고정 틀이 있는데 사업을 축소하게 되면 잉여 자산이나 잉여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딴 데 투입을 시키겠죠. 딴 데 투입되는 것은 보완이 될 수도 있지만 확대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부분의 사업을 축소 또는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의사 결정을 하는 개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 구성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일은 기업의 주요한 사업의 단위들을 찾는 것. 이런 거 여러분들이 기업을 이해해 주시고요. 기업의 주요 사업은 전사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의 기본 개념이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를 그룹화를 시켰어요. 아까 성과지표 여러분 설명드린 거 있었죠? 핵심 성과지표를 설명을 드렸고 KPI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성과지표를 그룹화하는데 전략 경영 전략 및 경제성 지표, 그리고 기술성 지표, 그리고 고객 만족 및 시장성 지표, 이 고객 만족 및 시장성 지표가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항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개별 조직 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하단에 보면 경영 전략 및 경제성 지표는 선도적 기술 개발, 제품의 다양한 전략, 개발 가능성, 제품 시장 형성 예측 정도, 투자 규모의 적절성, 적합성, 예상되는 이익, 우리 기대 효과 이 부분에서 판단했었죠. 투자 수익률, 자본 회수 기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이 어디 경영 전략 및 경제성 지표에서 다뤄지는 항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룹지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기술성 지표는 기술의 축적성, 우리 노하우라는 측면 얘기 많이 하죠. 노하우라는 단어 얘기 많이 합니다. 기술의 축적, 개발의 긴급성,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앞쪽에서도 경제성 지표에 있어서 예상되는 이익을 얘기한 것처럼 개발 기술의 기대 효과, 얼마나 팔릴 것이냐, 얼마나 고객이 선호할 것이냐, 이 부분으로 집약이 될 거예요. 그리고 프로세스의 효율성, 개발 기술을 통한 제품 상용화, 상품화 가능성. 상용화, 상품화 저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상품화, 상용화 같은 개념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술성 지표로 묶인다는 거. 그리고 고객 만족 및 시장성 지표 안에는 제품 품질 향상. 이 부분 익숙하시죠? 고객 클레임 발생, 컴플레인 발생 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고객에게 납기는 준수될 것인가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고객의 요구는 반영이 됐는가, 고객의 니즈는 충족시키고 있는가,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 건가, 시장은 안정적인 건가, 그냥 얘기해서
성장인가 세택인가 뭐 이런 것까지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시장의 점유율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묶어서 고객 만족 및 시장성 지표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룹 지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 조직 지표는 조금은 여러분들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 역시도 이 부분하고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과 지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 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 개발 조직 지표는 개발 실적, 개발 인력 확보, 그리고 개발 시설 및 장비 보유, 뭐 시설 포함되는 거죠. 개발 인력의 능력, 노하우, 개발 팀워, 뭐 이런 부분이 속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과 지표 그룹에는 경영 전략 및 경제성 지표, 그리고 기술성 지표, 그리고 고객 만족 및 시장성 지표, 그리고 개발 조직 지표 네 가지로 그룹 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에는 경영 목표 수립하기 설정 절차를 제가 표시를 했는데 1단계 사업 분석, 2단계 사업 유형, 그 다음에 3단계 성과 목표 설정, 4단계 성과 지표 설정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다른 것은 다 표를 직접 만들었는데 이것은 제가 화면 캡처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하나의 방법이구나요. 원칙이 아닙니다.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이해가 안 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NCS의 경영 목표 학습 모듈을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전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른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사례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치가 아니고 절대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평가 계획 수립하기, 자, 개념 그리고 사업 평가 보고서, 목표 관리 MBO 요 제가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평가 계획 수립하는 개념 자체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활동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사업에 대한 현장 평가 그리고 행정 평가 그리고 프로그램 평가 등을 실시하여 사업 지원 및 계속 수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이 된다. 평가 계획, 평가 결과물은 자료로 활용이 돼야 되겠죠? 썩히는 게 아닙니다. 사업 평가 보고서 그것은 그냥 만든 게 평가 보고서예요. 그런데 NCS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겠죠. 특정 사업의 시행을 완료한 이후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 계획의 성취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문서로 작성한 것을 사업 평가 보고서라고 한다. 자, 목표 관리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목표 관리라는 단어가 실무에서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목표 관리다.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목표 관리 MBO 밑에 나와 있죠. Management by Objective. 이 단어의 앞자를 따서 MBO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상하 구성원들이 참여를 통해 조직과 구성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생산활동을 수행한 뒤 업적을 측정하고 평가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관리 체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면 보통 부서원들과 부서장들, 나와 과장님이 같이 협의를 합니다. 합의를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협의 단계를 거쳐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도를 평가하는 것이 MBO다, 목표 관리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스마트 원칙, 단어 참 잘 만들어내죠. 스페시픽, MBO 설정 원칙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페시픽,
미저러블, 어치어블, 리절트 포커스드, 타이밍 5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지표와 수준을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평가를 위한 수준 측정이 가능한지 검토하여야 하며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목표인 경우 이를 구분하여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NCSA 교재를 제가 재해석해서 제 의견을 포함시켰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취 여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인지, 특히 너무 과도한 목표인 경우 직원들의 불만이나 도전의식 감소로 인해서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통상 전년 대비 20%를 초과해 목표를 잡지 않는다.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나 전년도의 성장률이 만약에 5%였다 그러면 아마 대체적인 회사에서는 5% 내외를 갖고 MBO 목표를 설정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20%를 초과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아무리 고성장이 입장이라도 1년에 20% 성장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의 어떤 그 성장률 증가율을 감안해서 이 목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부서장과 협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것을 참고해서 보통 협의가 들어가고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꼭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과 이미지가 명확히 판단한다. 그러니까 결과가 명확해야 돼요. 정량적인 것인지 정성적인 것인지.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성과가 평가를 해야 되지 과정이 어렵다고 해서 평가를 더 좋게 주지 마라. 이런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점자의 경우나 어떤 이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었을 때는 과정의 난이도를 평가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잘 반영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옛날에 5명에서 부서 목표를 달성했는데 지금 2명이 퇴직해서 3명이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게요 하더니 나중에 반영을 안 시켜줬어요. 결과는 똑같다 이거죠. 억셉트 했죠. 네, 알겠습니다. 따질 것도 없고 따지면 제 마음은 상하죠. 알았다. 그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었어요. 타이밍. 적절한 타이밍에 적용된 목표인지, 그러니까 기간 내에 달성할 목표인지를 보자는 거죠. 목표 달성의 최종 시점은 연말 시점으로 통상 정해져 있는 것이 보편적이나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한 실행 방법이 적절하게 일정 관리가 되는지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최종 시점이 언제인지 그게 평가 시점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감안해서 목표를 수립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경영 이념, 회사를 어떤 목적, 어떤 방식으로 경영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이 되는 경영 사상,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전에 본 것처럼 각 회사의 경영 이념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식이 되실 거예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비전은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방향을 지시하는 추상적 가이드다. 단어적 개념이에요. 추상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잘 잡히지가 않아요. 실천, 제 비전, 제 가치관, 실천이라는 거거든요. 실천이 딱 잡히나요? 방향성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이해해 주시고, 미션은 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 행위, 중간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비전을 위해 달려갈 때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성과 지표가 될 수 있고 목표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 비전과 미션을 또 바꿔서 쓰는 데도 있어요. 경영학의 그러면 되게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KPI 아까 설명드렸는데 주요 성공 요인, 핵심 성공 요인, 핵심 성공 지표 이렇게 표현하고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인덱스 2가지로 표현되는 거. CSF 주요 성공 요인이라고 표현했거든요. Critical Success Factor 첫 글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MBO 목표 관리를 의미하며 Management by Objectivity의 약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표라는 단어가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방향, 목적, 지향점, 기준 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목표나 그런 평가를 하기 위한 기준점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R&D 좀 나와서 얘기는 다 아시죠? 연구개발을 의미하며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의 첫 글자를 의미한다. 약자를 따서 R&D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STP 전략과 포피 전략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다중 주 정도부터 이제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의 약자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 세그나 타겟팅, 포지셔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피 전략은 프라이스,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렇게 네 개로 시작하는 P의 단어의 앞자를 얘기했을 때 포피 전략이라고 얘기하고 마케팅 믹스 전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사한 개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동의어로 보셔도 된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의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마케팅 전략을 포피 전략, 마케팅 믹스 전략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경영 계획 수립 전 단계의 프로세스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성과지표 개념, 용어에 대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비전 체계도의 개념, 전략적 가치, 통제, 변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연계해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부분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3시간 동안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들 잘 인내해 주시고 이 시간까지, 이 마무리 시간까지 와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